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6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6월 19일 월요일부터 또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주중에 지속적인 좀 랠리에 따른 피로감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0.68%대 하락을 했고 S&P 500 지수 0.37%, 다우존스는 0.32%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. 시장은 뭐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뭐 피로감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그렇지만 또 AI 관련되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었고요.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주중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, 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루 조금 뭐 하락을 했다고 해도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미국 월가 쪽에서는 지금 AI에 대한 물결이 새로운,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관심 있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서 정말 뭐 진정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, 또는 아니면 예전처럼 닷컴 버블처럼 이게 버블일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 있게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결과는 또 지나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뭐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기본에 돌아가서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좀 뭐 강세장에 접어들고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제 S&P 500 지수도 4,400선에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, 여기서 일단은 뭐 4,500선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,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S&P 지수의 연말 전망치가 4,500선 이상이다, 일단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게 나왔었고요. 그래서 약세장이 좀 끝났다,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,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추세가 양호하다,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추세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투자자분들도 시장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더 오를 이유는 없고, 뭔가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방에 베팅하는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, 사실 뭐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. 정말 하방에 베팅하고 뭔가 시장이 떨어지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다,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연준에 일단은 금통위, 연준 금리 동결 그렇게 이제 마감을 했었고, 그래서 이제 또 FOMC는 7월 달에 있죠. 그래서 7월 FOMC 회의에서 뭐 금리를 0.25% 인상할 것이다,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는데요.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7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75%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없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당분간은 차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0.4%대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, 금요일 날은 또 0.66%대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계속 2600선대 초반권에서 코스피 지수도 좀 머물고 있는데요. 당분간 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2600선대 초반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. 21선도 한 2560선, 2590선 정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21선이 또 올라올 것이고, 그런 부분들 2600선 정도에서는 좀 충분히 좀 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, 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고점이 2650선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뭐 잠깐 넘을 수는 있겠지만, 뭐 한 번에 급격하게 뭐 2700선을 넘는다던가 좀 그런 모습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상단도 사실은 좀 뭐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, 하단도 마찬가지로 좀 단단하다, 이 부분에 좀 우리는 투자에 대한 좀 포인트를 살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막 경신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
굳이 엄청나게 좀 하방 압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. 하락을 하더라도 5%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5% 정도 조정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또는 이제 5%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 필요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요. 이제 또 6월도 어느 정도 남지 않았어요. 6월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또 그럼 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본인들의 보유 종목들의 2분기 실적, 예상 컨센서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뭐 찾아보시고요.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각 종목 뭐 주식 담당자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물어보시고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지표에 발맞춰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요즘에 보면 어쨌든 반도체 업종 뭐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 업종 역시 마찬가지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 조선 업종이에요. 그래서 조선 업종도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종 종목들만 설명을 드리다가 DY 파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월요일, 화요일, 뭐 수요일, 목요일 나름대로 좀 횡보를 보이다가 금요일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횡보를 보일 때 우상향 할 때는요 21선, 11선 근처에서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DY 파워 보시면 정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금요일날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지금 일단 건설 관련된 기계, 건설 기계 관련되어서 좀 모멘텀이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금요일 날 뭐 한 차례 좀 힘을 내줬었고요. 뭐 이런 분위기 앞으로도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동차 부품주 제가 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DN 오토모티브 이런 기업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구사명이 DTR 오토모티브였어요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들어서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1선 근처 또는 뭐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면은 뭐 상당히 뭐 유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지금도 이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상당히 또 큰 폭의 3%대 하락을 했지만 금요일 날 또 그걸 회복해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추격 매수보다는 8만 원대 아래 만약에 온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현재 수준에서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4배, 5배 정도 수준이에요. 물론 이게 이제 추정 실적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그 실적이 나와야지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뭐 관련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사실 자동차 업종이 또 일주일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그만큼 자동차 업종의 하락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. 또 나중에 보면은 뭐 현대차 막 25만 원 가 있고 기아 10만 원 가 있고 그때 후회해서 뭐 합니까? 지금 기아 8만 원대 초반권 요럴 때 사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. 최근에 보면은 뭐 조금씩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모아갈 자리가 자동차 부품주다. 저는 저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낙폭과대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 정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인데요.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GS 편의점도 있고 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힘겨웠었는데 금요일날 3%대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사실 요즘에 GS25 편의점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저는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편의점 업황 그리고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현재 자리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은 적어도 한 3만 원은 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4,700원에서 3만 원이면은 뭐 한 20%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 20%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
업종 종목 중에 하나가 GS 리테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. 정말 좋은 종목들 잘 발굴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좋은 종목 잘 발굴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